호실적을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선반영이죠? 주가 먼저 오르죠. 호실적을 빵 터뜨렸어요. 차익 나오죠.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해서 주가 먼저 빠졌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제 뭐가 무서워? 빵 하고 올라와. 개념들. 근데 이렇게 학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야 호실적인데 왜 떨어져 하고 차익 구조 나오는 중에 계속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물려있던 분들은 야 오늘 왜 반등해? 아 나 그동안 힘들었어. 또 파는 거고. 반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많겠죠. 그러면 그거에 딱 하나의 키워드는 시장은 항상 미리 반영하더라. 그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꿰차는 움직임들이 상쇄가 되면은 다시 주도주의 섹터가 물길이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나는 뭘 보고 있어야지? 라는 애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뭐지를 한번 지금 이런 장에서 걔네들을 보고 있는 거죠. 2차전지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뭐지로 걔네를 보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움직일 때 여기를 보는 거, 움직일 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몇 번 경험해서 좀 습관화가 되면은 2023년에 8월 3일을 보고 있는 사람과 뒤를 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역사에서 일부 배워야 한다. 몽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네. 계셨나요? 아, 시간 진짜 빠르네요. 벌써 8월이고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마감을 목요일 날 또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문답식으로 해볼까요? 라이씨 대답 잘해야 돼요. 네. 지금 이 화면 보면은 이게 다우존스가 어저께 0.98% 빠졌어요. 네. 나스닥이 2.17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80 빠졌어요. 니케이가 이틀 동안에 대만의 하락, 독일, 중국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체 에너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개별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뭔가 공통적인 영향일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죠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대장. 홍길동의 신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국민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잘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빌려주면 어디 가야 돼요? 더 제3. 그쵸. 뭐 제2금융권, 그 더 밑에 캐피탈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죠. 근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미국이라면 그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신용 강등되는 게 크리티컬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것과 동시에 미국에서 이제 채권 발행도 더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전체 시장에 다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용 등급보다는 이거 금리 인상에 대한 걸 거의 막바지로 생각하는 시장에 그래서 다 올려놨는데 이거 생각보다 한 단계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미국이 빚을 또 늘린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또 늘어나면 금리를 또 인상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국내로 끌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지금 8월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8월 1일부터 선물 시장들의 거래가 15분 당겨졌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많이 커지니까 지금. 보통 시장을 1년 단위로 쭉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움직이는 이 일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막 위로 2% 아래로 2%는 뭐 일상다반사가 됐어요. 변동성을 키웠다는 소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현물 시장, 주식, 삼성전자 이거에 오르고 내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선물 시장 쪽,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삼성전자라는 거를 거의 도구화 시켜서 생각하거든요. 난 지수가 내려가면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을 파생시장 쪽에 해놨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계속 이렇게 팔아대면 지수 내려가잖아. 그러면 삼성전자도 팔고 이쪽에서 수익을 얻고. 근데 우리는 현물, 즉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내내 지금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죠. 그죠?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잦아들기 마련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변동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2% 이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다 피말라 죽을 거예요. 등락이 올렸다가 다음날 떨궜다가 맨날 이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잦아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나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상이하게 움직일 때는 말 그대로 좀 움츠리면 돼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 시장이 뚝 떨어졌다는 건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주를 떨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떨궜다면 그 뒷단에 있는 반도체 주식이 같이 내려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그걸 사는 거예요. 내일 반등하겠지 하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기조 속에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튕겨 올라올 때. 그죠? 그렇다면은 뭐 한 3일간 거래 안에서 내가 자꾸 떨어진 쪽을 계속 사고 있는 습관을 들였다면 글로벌 시장도 한번 보고 국내 시장도 한번 보고 개별 주식도 한번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나쁜 습관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변동성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녹여낼 수 없어요. 시간으로 녹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2605 마감했어요. 0.42 떨어져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먼저 반영한 것도 있을 거예요. 코스닥 1.16 올랐어요. 분봉으로 보면은 3시 이후에 쭉 당겨놨어요. 그럼 이거는 개별적인 수급들이 코스닥을 오후장 들어서 밀었다는 건데, 코스닥이 저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강세 현상 띄었으면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반등이 일어났겠죠. 그게 오늘의 장 후반에 일어났던 일들이네요. 전체적인 에너지 실적 발표를 지나가고 있고, 실적 발표 끝나고 또 휴가 시즌이니까 휴가 시즌 지나가고 9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속도감보다는 조금 느리게 지수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방향성이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움직임은 전혀 아니고요. 좀 여유로운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그 변동성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짓만 안 하고 있으면은 미실현 손익은 조금 기분은 좀 나쁘지만 늘고 있지만 내가 확정 손익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코스피 200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7, 68,800원 마감했어요. 오늘 퉁 떨어져가지고 1.57% 빠졌네요. 이런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2조가 넘게 매도를 했고 오늘도 1조가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런 용도의 도구화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삼성전자의 모습이고요. 최근에 바이오 쪽 강세 현상 띄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 기관 쌍수급으로 밀어 올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제약주들 많아요.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특징이고요. 반도체랑 2차전지는 조금 상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비슷합니다. 정렬할게요. SD바이오 센서가 코스피 200 종목인데요. 22% 상승했습니다. 일단 업종은 바이오, 그 안에 섹터는 진단키트. 진단키트가 실질적으로 모자라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에 4만 명, 8만 명 더블링이 좀 시작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 산하에서 현상이 조금 강했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중장기 6월 달에 돌렸고 단기가 이만큼씩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도 중장기는 끄떡없어요. 그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은 더 샀어요. 그래서 단기가 아직은 끝까지 다 안 올라왔지만 정배열이 될 확률이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빠이빠이 했고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 만나다가 다시 한번 만나는 구간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조금 더 속도감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바이오의 대형주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 금양, 오장 들어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아까 코스닥의 1%대 상승에 움직임들이 조금 영향을 줬나. 그 다음은 롯데칠성 보세요. 오늘의 양선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은 완전 역배열에 개인만 계속 물타고 암울했어요. 근데 오늘 7% 상승. 자, 시장은 특정한 요인이 있으면 미리 반영해요, 나중에 반영해요? 선반영이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선반영했길래 주가가 저렇게 계속 밀렸을까요? 모든 종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는 뭘까요?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걸 실적이라 그래요. 실적이 안 좋다는 걸 계속 선반영한 거죠. 그럼 오늘은 7%는 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았던 실적을 눈으로 확인한 거죠. 안 좋아서 계속 선반영했는데 실적 발표가 나서 딱 갔더니 그래 안 좋았네 하고 반등하는 거예요. 반영이 끝났어. 실체가 나타나니까. 호실적을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선반영이죠? 주가 먼저 오르죠. 호실적을 빵 터뜨렸어요. 차익 나오죠.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해서 주가 먼저 빠졌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제 뭐가 무서워? 빵 하고 올라오는.
개념들. 근데 이렇게 학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야, 호실적인데 왜 떨어져 하고 차익 구조 나오는 중에 계속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물려있던 분들은 야, 오늘 왜 반등해? 아, 나 그동안 힘들었어. 또 파는 거고. 반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많겠죠. 그러면 그거에 딱 하나의 키워드는 시장은 항상 미리 반영하더라. 그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나 대형 제약바이오 라인들 강해지고 있는 모습. 한미약품도 6%.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많고요. 하락 종목은 그동안 움직였던 섹터들. 전력기기 라인들의 움직임. 다음 원전 이런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조선도 조금 들어가 있고 원래 움직였던 섹터라면 상대적으로 여기 붙어있던 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던 건 이렇게 되는 모습이네요. 그쵸? 여기 걸 빼서 여기다 넣으면은 자동 해결. 벽돌을 한 번에 쌓을 수 없으니까 하나씩 빼서 하나씩 쌓으면 돼요. 사람들이 항상 단박에 팔고 단박에 새로 짓고 하려고 그런 속도감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팔고 현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또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 이런 속도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은 거래 대금 볼게요. 거래 대금 에코프로가 7.96%. 이 코스닥의 영향이었죠. 거의 시가총액 상위 섹터의 2차전지 산하의 몇몇 개별 종목들이 끌어당겨지면서 코스닥을 땡겨놓은 겁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원익 P&E.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몸통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장중인 적이 있었는데 밀려서 여기서 마감했대요. 힘이 약해요. 거래량은 쫙 터졌대요. 단기 매매자들이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힘이 쫙 빠져버린 거죠. 이게 오늘의 초전도체 관련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대표님이 전일자에 반도체나 2차전지랑 초전도체를 이제 비교하면서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거 한 종목이 맥도덕 현상, 꼬랑지가 흔들리니까 몸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이틀 막 3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시장을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살짝 불었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인데 반도체가 그런 느낌은 아니죠. 2차전지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것들을 표현할 때 전체 산업의 시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로직스도 초전도체, BM 그런 느낌이었고요. 상승률 탑30 시장 한번 보죠. 살랑살랑 바람 불면서 나간 종목도 있고 들어온 종목도 이런데 초전도체를 구현을 할 때 구리에 대한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돼서 구리 관련주가 움직이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구기신동, 대창, 서원 다 구리 관련주. 이거는 샵인샵인가요? 테마 속의 테마인가? 그런 느낌이죠. 만호제강, CFD 계좌 터지면서 급락했고요. 개별적인 반등하는데 이건 특정한 특수 관계인들이 지금 지분을 이 움직임 속에서 엄청나게 늘렸네요. 그런 수급적인 공시 상황이 발표가 되면서 급반등.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규 상장주, AI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 ETF가 오늘 일종이 나왔어요. 삼성자산운용에서. 그 안에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일단 바이오, 큰 놈부터 작은 놈 쭉 목록이 나왔어요. 그 안에 움직임 속에 영향을 받는 섹터는 바이오. 바이오 오늘 강했니? 네. 그러면 바이오 ETF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면 그쪽에 매기가 일정 부분 유지를 할 수 있겠니?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STX 5일장 들어서 쭉 하고 올라오는 강화 패턴이 나왔고요. 인도네시아 니켈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 분할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안 보이던 놈들이 이제 SD바이오 센서나 시젠, 수젠텍, PCL, 랩지노믹스, 제바 안에 진단키트 라인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코로나 때 자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기를 어떻게 가요? 네. 못 가죠. 그냥 바이오 업종이 강세 플러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정도의 시선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 코일 패션도 인적 분할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한번 했고요. 토비스라는 종목도 눌렸지만 오늘 양선으로 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네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큰 거에서 더 큰 걸로 이게 어차피 트렌드인데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소재 사업을 하든 장비 사업을 하든 많이 만들어지고 크게 만들면 돈 많이 벌겠죠? 최근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실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저가 중형차로 번지고 소형차로 번지고 이런 게 순차적인 내용이겠죠. 토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재료를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움직임이 좀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적당히 움직였는데 거의 초전도체 관련주는
오전장 조금 지나서 1시간쯤 지나서 크랙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팅 하고 깨져가지고 그 자리를 바이오가 일단 들어찼습니다. 하락으로 보면 원래 움직였던 라인들 중간에 쭉 들어왔던 AI 일부, 그 다음 초전도체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날이네요. 그 다음 이수페타6는 상대적으로 요거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도, 그 정도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8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피로도는 이만큼, 제가 피로도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2년차 개인분들은 약간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근데 녹여내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특정 구간의 피로도가 올라오는 거는 다른 걸로, 그게 운동이 됐던 독서가 됐던 아니면 폭식이 됐던 뭔가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해소시키고 재정비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었을 때,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꽤 차는 움직임들이 상쇄가 되면은 다시 주도주의 섹터가 물길이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나는 뭘 보고 있어야지? 라는 애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뭐지를 한번 지금 이런 장에서 걔네들을 보고 있는 거죠. 2차전지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뭐지로 걔네를 보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움직일 때 여기를 보는 거, 움직일 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몇 번 경험해서 좀 습관화가 되면은 2023년에 8월 3일을 보고 있는 사람과 뒤를 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역사에서 일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주식과 관련된 과거의 큰 사건들, 이벤트들에 대한 앞뒤 움직임도 공부하는 거고, 거기서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코로나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 공부했으니까 코로나 때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100% 올랐어요. 주식으로 100%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상화폐 쪽은 8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 이거 공부한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는 말이 코로나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충격이야, 충격. 그러면 그런 충격이 앞으로 또 뭔가가 발생할 수 있죠. 전쟁 난다든지 백두산이 터진다든지 뭐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학습했잖아요. 충격에서. 난 뭐 할 거지? 뭐 할 거지? 잔소리가 길었어요. 오늘 8월 3일이고 우리 내일 또 만나야 돼요. 내일 또 만나야 되는데 좀 피로도는 좀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진짜 더블링 되고 있는 게 수치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공공장소 다니실 때 오랜만에 또 마스크 써주시고 개인 정비 잘 하시고, 그러면은 조금 휴가스러운 지금 시즌의 느낌들 어느 정도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노래 부르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대박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20분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지수 마이너스 0.47%,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58%로 양시장 모두 보합권 출발 후 음선으로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리 증시 선반영 하락 나왔고, 미국 증시 나스닥 2% 하락에 보합 출발했지만 오늘 살짝 추가 하락 진행 중입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아침인데요. 사실 미국 금리 인상, 미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번 신용등급 강등까지 처음 나온 건 거의 없고 되풀이되는 건데요. 그 되풀이되는 사건들이 과거와 어느 정도 유사할지에 대한 예상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처럼 말이죠. 여튼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과거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에서 약간 보수적이지만 너무 걱정하기보다 현재의 추세를 믿는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싶네요. 코스피 200 전주 종목을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압도적인 동반 상승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는 코로나 제약산이 크게 한몫을 했네요. SD 바이오센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 5% 이상 동반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티오젠 등 몇몇 제약 바이오주들만 소폭 상승할 뿐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전일까지 이틀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일부 종목 이탈하며 에너지 소진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전일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기존 주도주 라인의 반도체, 2차전지, AI 등의 종목들은 많이 힘든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결자 해지, 미증시 신용등급 강등이 잔파도로 넘어간다면 악재의 소멸은 호재로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